지금의 현재 있는 뭐 초중고 아이들은 신앙과 학업을 같이 겸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월화수목 금금금이 돼버리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네, 대학원생이 아니라 지금 모든 중고등학생들한테 네, 적용되는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공부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출석 인원은 거의 10% 미만으로 빠졌거든요. 네, 그 중에 나오는 아이들도 네, 그 아이들이 올라가봤자 아이들이 그 겉도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창업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는. 능력과 실력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는데 전에는 그게 됐었는데 지금 아예 그 시스템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사회가. 네, 그래서 그럼 차라리 우리가 그런 기독교적 기업을 만들어서 교회가 기독교적 기업에 관심을 기울여서 서포터하고 아이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면 될 거 아니냐. 네, 네. 이거를 한번 기업으로 컴퍼니를 한번 가보자. 사실 교회 아이들은 충성도가 높거든요. 네, 그게 네. 로얄적인 면에서 따지자면. 내가 직장에 계속 남아 있었으면 도저히 이런 경험들은 해보지 못했을 거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네. 그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거기 있을 때는 사실 뭐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일하고 비슷하게 돈 벌고 비슷하게 돈 쓰면서 생활하니까 잘 몰랐는데 나와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좀 창업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저도 똑같습니다.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뭘까 카르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너무 견고해요. 너무 견고해서 진짜로 그 메인스트림을 타지 않으면 실제로 사회에서 제대로 뭐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뭔가를 이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 보면 우리들은 그 메인스트림이 엄청 넓을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좁습니다. 이게 좁고 견고하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걸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엄청난 기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수많은 기회들은 어떻게 보면 실력과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뭐 진짜로 신앙 안에서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기회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창업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 창업을 또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직원들이 회사에서 저희 회사 비전을 많이 줍니다. 뭐 저희가 이제 뭐 5년 뒤라든지 막 상장도 할 생각이 있고 회사가 막 더 큰 진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매일 수밖에 없고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그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으로서 뭐 성공했다 이렇게 하려면 진짜로 뭐 삼성이나 현대에서 사장까지 가야죠. 네, 이사나 진짜 임원들까지 가거나 임원했던 사람도 나오면 그냥 택시 모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직접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게 뭐 연매출이 뭐 5억이든 10억이든 그건 내 비즈니스고 나의 어떤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내가 언제까지 하든 그건 내가 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다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모든 면에서 어떤 경제적인 자유, 뭐 시간적인 자유,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적인 자유,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갖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면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이런 얘기 그 우스갯소리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이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사장님들하고 인터뷰했을 때 1등 사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서 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보통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진짜 못해요. 그게 언제냐? 직원들이 생기고 회사가 커지고 그러면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더 못하게 된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회사가 더 커지고 그러면 내 지위도 더 올라가고 그럴 것 같잖아요. 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대신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데 모든 책임은 또 나한테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는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직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라도 하고 철저하게 내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챙길 수만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나중에 갖게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배웠고 뭐 아무래도 뭐 인간적으로 좀 성숙할 수 있었던 좀 부분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좀 힘들죠. 뭐 엄청 힘듭니다. 뭐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처음에 사업할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물어보니까 완전히 홀딱 그냥 옷이 벗겨진 채로 아스팔트 위에 뇌동장이 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몸 가리기도 지금 힘든 판인데 막 주변에 막 차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나를 쳐다보고 진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뭐. 근데 그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사실 굉장히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진짜 그 기본 원칙, 기본 원리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그런 기본 원리를 따라서 정말 제대로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성공은 솔직히 제가 뭐랄까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반드시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절대 실패는 하지 않아요. 절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의 충분한 보상들은 정말로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상의 우리가 이제 뭐 엄청 기대하는 그런 성공은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기본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내가 사업을 해나간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얻고자 하는 뭐 경제적인 그 다음에 또 기본 시간적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면 꾸준히 하면 충분히 얻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업을 좀 하라고 좀 권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 창업 스쿨 이런 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개발자로서 좀 이렇게 잘 키운 다음에 이 개발자들이 나중에 좀 창업을 하는 부분도 좀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타겟을 기본적으로 저는 기업으로 잡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B2B라고 얘기하죠. 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창업하려면 B2C를 생각합니다. 거의 90%가 B2C를 생각해요. 그것도 대국민 서비스,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확률은 거의 1%, 실패할 확률 99%, 실패할 확률이고요. 그래서 성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저는 뭐라 했냐면 B2B를 하세요. 제일 처음에 B2B를 하세요. 그리고 B2B를 할 때 단가를 가능한 한 좀 높은 걸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SaaS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뭐 그게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걸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단가는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월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합니다. 제가 단가가 너무 싸가지고 네. 힘들어요.
단가가 싸면 진짜 고객 수가 엄청 많아야 돼요. 엄청이라고 하면 최소 1,000고객 이상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월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월 3만 원. 월 3만 원 곱하기 1,000명 하면 얼마죠? 3천만 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이면 중소기업을 생각했을 때 직원 몇 명 정도 둘 수 있는 중소기업이냐면 수익률까지 생각하면 한 3, 4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수익률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아주 네트로 들어가는 비용이 인당 최소 500이라고 얘기해요. 500에서 700 중소기업이. 내가 받는 월급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데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회사 운영비 무슨 뭐 세금 다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최소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500이라고 줄게요. 뭐 월급도 진짜 좀 짜게 주고 막 사무실도 진짜로 되게 이상한 데 있고 막 이래도 500이에요. 그러면 3천이면 6명이잖아요. 그럼 사장 1명 빼고 나면 5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면 회사는 아무런 수익이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 한 사람 정도 수익을 내긴다고 생각하면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인건비가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면 3명은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1,000고객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객이에요. 1,000고객 여러분 모으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0고객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3만 원이면 3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3천만 원이면 직원 2-3명 하고 나면 그냥 운영되는, 그냥 그저 운영되는 수준인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10만 원으로 바뀌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잖아요. 1억 정도. 그러면 실제로 고객 가격이 서비스 비용이 적다고 해서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막 불편사항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금액이 크면 더 많아지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금액이 작으나 금액이 크나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1,000명 숫자가 더 중요해요. 숫자가 있으면 그 숫자에 따라서 운영하는 사람들 수가 대략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 월 100만 원 받으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뭐 월 500만 원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너무 좋죠. 근데 회사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월 꼬박꼬박 비용을 내야 되는 뭔가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도 외부 서비스가 있는데 기업이든 어디든 어느 정도까지 비용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서비스가 메인 서비스다 라고 해도 월 100만 원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메인 서비스면 우리 솔루션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부가 서비스다 그러면 월 100만 원씩이나 뭔가를 내야 돼?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한 어떤 통계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쭉 비교해 보면 되는데, B2B 기업들이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100만 원 이하 정도 이런 것들은 그 서비스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뭐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하면 저는 이제 B2B를 하라고 권하고 싶고 B2B 중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월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 좋고 만약에 비용이 더 낮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뛰어난 영업력을 가지고 최소 5,000명, 5,000 고객 내지 10,000 고객을 내가 확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들이 있으면 뭐 비용을 좀 낮춰서 뭐 그 5만 원 이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가능한 거죠. 그 대신 이게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가 5만 원 이하, 보통 월 5만 원 이하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회원 가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2만 원, 3만 원. 대면도 필요 없고 굳이 전화 상담 정도는 하겠지만 대면을 할 필요 없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비용이 높아지냐면 이제 마케팅 비용과 마케팅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1,000 고객 정도 모으는 게 여러분들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데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엄청 좁은 나라에서는 내 네트워크만으로도 여러분들 카톡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연락처에 1000명까지는 없으시죠? 네. 근데 목사님들은 다 1000명 넘으실 거라고요. 네. 넘으실 거예요. 그냥 그 인맥들 사정해가지고 샥 돌리고 뭐 아는 사람 이렇게 연락해도 막 몇백 명까지도 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처음에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비용이 좀 낮아지고 뭐 하고 그러는 게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마케팅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마케팅 비용이 비즈니스를 차지하는 영역이 급증해요. 그래서 마케팅이 중요하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가 바로 B2C입니다. B2C. B2C는 돈이 초기 창업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고객들의 요구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플랫폼을 만드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우리가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B2C 같은 경우에 이제 좀 큰 기업들이 많이 좀 시도를 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플랫폼이 사업하기 좋습니다. 왜냐면 대안학교는 리스트 뽑아서 그냥 한 번씩 찾아가서 시험만 해줘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쓰고 있어요. 초기에는 저희가 조금 비용을 좀 저렴해 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한 1, 2년 써보면 뺄 수가 없잖아요. 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쿡 끼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꾸준히 서비스를 꾸준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뭐 대안학교들이 학교 정규생을 쓰는데 뭐 2만 원, 3만 원 내고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제 몇십만 원 얘가 충분히 서비스가 된다고 가정하면 뭐 몇십만 원 지불해서라도 쓸 용의가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식의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도 저는 이제 이게 기존에는 오프라인 형태에서 뭐 수작업을 많이 했던 업무인데 그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줄 시스템.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분야라서 그쪽들 만약에 내가 영업을 다니거나 내 솔루션을 소개할 때 언제든지 내 네트워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서 굉장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내 관련된 어떤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솔루션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보통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딱 어떤 아이템이 뭐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이템을 잡을 때 몇 가지 그런 기준들을 이용해서 좀 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웹 개발을 주로 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인터넷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좋은 툴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깝게는 커피 배우는 친구들을 데리고 캠프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 기독교 캠프에서 늘 하던 것들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위기는 더 기독교적인 느낌? 그런 사람들이 어울렸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다른 영역에서 그런 것들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아 감사하고요. 단순히 사역자들이 사역에 필요한 툴로서 접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얕은 지식을 가지고 애들 일로 와봐 이렇게 옛날에 막 아이들 모으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접근 말고 네. 진짜 우리 중에 누구는 이렇게 뼛속까지 피속까지 이렇게 진짜 그런 그러니까 진짜 정체성이 있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고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이라는 용어를 이제 저희 쪽에서는 재생산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더 나은 사람들이 계속 재생산되어 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사역팀 안에도 진짜 개발자 그냥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그리고 마케터로서 그냥 소개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도 있고 또 실패와 성공의 이런 스토리도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DNA가 충분히 새겨질 수 있는지도 소통할 수 있는 좀 사역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커피도 지금 가지고 나갈 생각도 하고 한국어 교육도 가져가고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데 또 이 시대의 코드에 맞는 좋은 선교 전략으로도 좋겠다. 항상 목사님들이 이제 사회에
학교 회사들이 기업들이 생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 더 그 기독교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뭔가 사회에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좀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 기업에 와보고 이제 대표님의 말씀을 좀 들으니까 그동안 목사님이 어떤 것들을 꿈꾸셨고 어떤 걸 바라셨는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이 학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기업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또 이제 저희도 회사를 조금 더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저희 회사가 요런 방향으로 좀 우리도 나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 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